기존 과학에서는 생명을 오직 물질적 현실의 관점에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여러 분야로 나뉘었고 인류 발전의 모든 부분을 포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원자가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고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 원자는 대부분 텅 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물질은 아인슈타인의 정의에 의하면 에너지가 응고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양자물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의 비약적 진보로도 현재 과학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간의 의식 발생원에 대한 분명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뇌의 작용에 의해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육체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독립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의 보수파는 지금도 의식의 존재가 신체와 상관없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며 사이비 과학의 사상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임상사 상태에서 의식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임사 상태에 있을 때의 상세한 기억을 담은 서류가 의사의 수중에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심장이 멎으면 뇌는 실질적인 기능이 정지하기 때문에 임사 상태에서 인간은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 정지한 후의 의식작용에 관한 초상적 현상의 바탕에는 물리적 본질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의식에 관련된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의 개념입니다. 이 분야에서 진행된 새로운 발견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마이크로의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영의 과학 실험,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실험은 전 세계 수백 개의 연구소에서 진행되었고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으로 불리는 이 양자물리의 역설은 아원자 입자가 전자파 같은 성질을 갖거나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갖는지 결정하는 변수는 관찰자 자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자의 성질은 미리 확립된 것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식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인간이 현실에서 움직이며 그것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지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두 가지의 성질, 즉 입자의 파동적 성질과 입자적 성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양자물리학의 또 다른 면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또한 의식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관계의 불확정성은 다양한 귀결이 여러 확률로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원자 입자의 작용이 의식을 가진 관찰자의 존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존재가 없을 경우 입자는 확률 파동의 불확실한 상태로서 그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현대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인 로버트 란자는 몇 년 전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과 최신 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센트리즘 이론에 대한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학을 배우며 천체물리학, 양자역학 연구에 몰두했던 그는 활동 분야를 바꿔 양자물리방정식과 생물학을 결합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재생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란자 교수는 실제 죽음이란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는 뇌에 의해 생겨난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물질적 세계가 의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야말로
세상의 현실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실은 우리의 의식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의식을 지닌 인간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관찰자이자 행동을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난자 교수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의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 모두 뇌가 받아들인 정보의 흐름이고 공간과 시간은 우리 지능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센트리즘의 관점에 서서 본다면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없는 세상에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자 교수의 이 주장은 에너지는 새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전환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우주의 구조 또한 바이오센트리즘의 이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난자는 연구에서 다중우주론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는 양자 물리학의 다양한 가설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이오센트리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난저의 많은 지인들 중에는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도널 토마스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천체 물리학자 데이비드 톰슨, 존스 홉킨슨 대학의 천문학 물리학 교수 리처드 콘 헨리 등 유명한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난자의 이론을 지지하고 의식의 양자론을 발전시킨 옥스퍼드 대학의 영국인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로저 펜로즈는 의식의 발생원 발견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보를 저장하고 육체의 사후에는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바로 뉴런 내부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미세한 관인데 과거에는 세포 내 관을 통해 운반을 해주는 소소한 역할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펜로즈의 말에 따르면 이 미세한 관은 뇌 속에서 양자적 특성의 매개체로 일하고 있으며 긴 시간에 걸쳐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양자 컴퓨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자 교수가 현대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에 대한 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권위 있는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난자가 2001년 희귀동물인 아시아산 들소의 복제화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4세기 전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사망한 개체의 동결된 피부세포를 사용하여 멸종위기인 반탱의 복제화도 실행했습니다. 난자는 미래의 대규모 실험은 자신의 이론을 완전히 증명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의문을 새롭게 낳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과학 실험의 결과가 과학계에 큰 수정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화해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식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계의 공식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생활의 많은 부분, 특히 종교나 철학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대한 평가와 감상 공유 잊지 않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분명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